네, 영계로부터의 메시지라는 책을 얼마 전에 명상 힐링 아시람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구입했고요. 이 책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머릿말. 실버버치란 영국의 한랭 수아파 홈서클이라는 가정 교령회에서 영혼 영매를 통해 교훈을 말하거나 인생 상담을 해주는 고급령을 말한다. 물론 가명이다. 지금까지 본명, 즉 지상에서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그때마다 실버버치는 그것을 알아서 뭐 하려는 겁니까? 호적 조사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이름이나 간판에 구애를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고 당신들이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것들이 더 권위 있게 느껴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편견입니다. 전세에 내가 군주였건 거린이었건 대부호였건 노예였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현재 말하는 것이 납득하기에 충분하다면 그것을 그냥 진리로 믿어주시오. 반대로 허튼 소리라고 생각된다면 믿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본명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하지 않게 되었다. 차례. 제1장 실버버치의 사명. 제2장 절대 불변의 법칙 인과율. 제3장 재생 다시 태어남. 제4장 괴로움과 슬픔 혼의 실현. 제5장 사후의 세계. 제6장 동물의 진화와 사후의 생명. 제7장 심령치료. 제8장 교령회의 무대 이면. 제9장 진리의 이해를 방해하는 것. 제10장 끝맺으면서. 영혼을 보이는 이가 그린 실버버치의 초상화는 북미 인디언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사실상 그 인디언은 실버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디언은 영계의 영매이고 실제로 통신을 보내는 것은 상급 신령계의 고급령이라는 것이다. 직접 지상의 영매에게 작용토록 하기에는 너무 파장이 높기 때문에 그 중개역으로 이 인디언을 사용한 것이다.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중개역으로 인디언을 선정한 것은 어떻든 백인 중심 사고와 과학기술 문명의 편중에 빠져들기 쉬운 서양인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경고의 의도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인종학적으로 인디언이 영매의 역할에 뛰어난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같은 영국의 유명한 영매인 에스텔 로버트 여사의 지배령 레드 클라우드, 그레이스 쿠크 여사의 지배령 화이트 이글 등이 모두 남자 인디언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 같은 것을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영혼집을 자세히 읽어보면 서양인의 편견에 대한 훈계의 의도를 쉽게 발견해낼 수 있다. 이 같은 실버버치의 영혼의 가르침은 영혼집의 형태로 지금까지 10권 이상이나 출판되었다. 홈서클의 말대로 실버버치의 영혼집은 런던에 있는 평범한 아파트의 매우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영국인 특유의 내용이나 그 시대만의 이야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무렵에는 지상의 파장이 혼란하여 연락을 취하기가 어렵다든가 연락망의 상태가 좋지 않아 지금 수리를 의뢰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흥미있는 말들을 하고 있다.
1920년에 시작되어 반세기에 걸쳐 계속된 엄청난 전쟁이었으므로 그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대단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지나치게 특수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은 다루지 않고 보편적인 내용의 심령적 교훈들을 모으면서 또한 동시에 다른 대목에서 말한 것이더라도 관련이 있는 것은 반복하여 거론하면서 친근감 있게 말을 건네는 식으로 엮어가려고 한다. 편절하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내용의 중후함에서 본 영계통신의 필두는 모젤의 영훈이고 학구적인 내용을 갖는 것의 백미로는 마이야스의 영혼의 대도를 들 수 있는데 후자에는 우주적 대로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동경에서의 학창시절 어렵게 이 양서의 원본을 영국으로부터 구한 나는 보물이라도 손에 넣은 듯한 마음으로 대학 수업도 잊은 채 문자 그대로 침식을 읽고 탐독했다. 특히 영혼의 대도에서 그 앞건인 유혼의 장에 이르렀을 때는 장대하면서도 로망에 충만한 우주의 대기구의 생각이 다 나도 모르게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영훈이라는 책은 매우 방대하고도 난해하다. 아사노 와사부로의 역본이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인 초역에 불과하다. 어떻든 49명으로 이루어진 영단이 버티고 있으며 그 최고 지도령인 임페레타는 기원전 5세기에 지상에서 생활한 인물, 실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마라키이다. 필기자 다시 말해서 영매의 말을 직접 조종한 영은 근대의 인물이었지만 임페레타의 고풍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문장의 고전적인 냄새가 풍긴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중후미를 더해주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실버버치의 영훈의 가르침은 평이하게 심령적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모제스와 마이야스가 자동속이라는 것을 중요 수단으로 한 것에 비해 실버버치는 영원 현상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취하고 있으므로 평이함과 친근함을 주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이것을 한 권의 원서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10권의 영혼집을 두루 섞어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평탄하고 쉽게 풀어나가려고 생각한다. 때로는 앞서 말한 것을 되풀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원전에서도 같은 것으로 결국 하나의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보아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영계통신, 즉 앞서 말한 모제스나 마이야스 같은 통신 중에서도 관련이 되는 것은 속속 인용할 작정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다른 시도이겠지만 실버버치의 영의 가르침은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말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고 집필 중인 1981년 7월 실버버치의 영혼 영매였던 모리스 바바넬 씨가 신부전으로 급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급서라고는 해도 한 살을 더하면 80세가 되는 고령이므로 충분히 장수하셨고 더욱이 죽는 날까지 심령의 일에 기여하였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여한이 없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우리들의 실버버치 팬에게는 좀 더 장생하여 더 많은 영혼을 남겨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나는 반년 전인 1월에 런던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도 건강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바바넬 씨의 측근 한 사람이 나에게 당신의 배후에 이번에 도영을 무척 재촉한 영이 있군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배후령은 바바넬 씨의 수명이 다했음을 미리 알고 나에게 도영을 재촉했다는 뜻이었던 것 같다.
동시에 그것은 실버버치 영의 가르침을 넓힐 사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자각을 압박한 말 같기도 하다. 바바넬 씨의 급서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봉고의 지필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 또한 사실이니까. 바바넬 씨의 반세기에 걸친 자아 멸각의 봉사적 생애의 경의를 표하면서 봉고를 좀 더 훌륭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심령은 영리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외에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음의 기아와 갈증을 해소하는 데 본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단 한 사람이라 해도 더없이 만족할 것이다. 1990년 가을 박금조